동원 F&B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7회전이고 PBR은 0.76 상태입니다. 동원 F&B에 대한 뉴스 내용 중에 이건 못 참지, 동원 F&B 샐러디와 협업 메뉴 출시, 이상현 디지털 타임즈 11월 6일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식사한 것 같지 않는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가끔은 좀 먹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 동원 참치마요 원볼 요거 7,900원 8,000원 돈인데, 참치마요 이게 머스타드 이런 거 이게 우리 입맛에는 좀 안 맞는 거지만, 치즈 이거 느글느글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 먹으면은 6,200원이 됩니다. 어쨌든 신세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까지. 예. 그건 이거 비싸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게 낫지. 저 같은 수준은 그렇습니다만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분기까지 1조 5,76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3.2%를 줄였습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949억 원으로서 18.1%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이 0.8%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9,281억 원으로서 0.4% 감소했고, 매출 증가율 대 매출 증감률의 갭인 마이너스 2.6%로 나오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금액상으로 6.1% 증가했고, 스루프 율로는 이건 마진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5.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8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프 영업이익은 989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0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기하고 있고요. 제공품이 있습니다. 제공품이 작다는 얘기는 생산 공정이 매우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과 그 다음에 상품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뒤에 가서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222억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40억이라는 차이 이익이 더 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도 226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산물이 있는데, 부산물도 판매가 된다면 WCA가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회사는 부산물을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ABC 표준적인 방법으로 잘 표현했고, 3분기까지 원재료 사용액이 많으니까 제품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상품 매입액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네요.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매입 가격이 좀 내려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운영 경비는 5.4%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1,994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율이 18%로서 1.4%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명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성분의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그 비교 검증해 볼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비교해 보면은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치하면은 PQ 총 제조 비용도 대부분 일치하고 비성분 그 PQ 그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그 환입액을 감하면은 일치를 하는데 갭트로 120억 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 추적을 해보면은 이 사업결합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회계가 투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놓치기 쉬운 게 현금 흐름표상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 현금이 이게 정확한 거라고 본다면은 재고자산 명세의 재고평가 충당금 금액하고 작년에는 맞는데 올해는 2억 5,1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충당금이. 이거만큼은 부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회사 측 입장을 좀 옹호한다는 입장에서는 여기 사업결합 재고 자산에도 결합을 하면서 평가 손실 작업을 여기 반영한 거 아닌가,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인건비가 1698억 원 집행이 됐는데 10.2% 증가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213명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작년 연봉이 5,800만 원대였는데 지금 6,800만 원 돈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려 17.3%나 증가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이 합병 재고 자산도 있다 그러면 사람도 들어오는 건지 근데 거꾸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니 이게 뭐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재고 자산도 넘어온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줄었고 임금은 상승시켰는데 이거는 뭐 해석하는 방법은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개 잘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회전율 떨어졌습니다. 재고를 줄였는데도 회전율은 떨어졌다. 아, 이거는 그래서 가격이 그 올라갈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슬픈율은 또 상승을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 투하자본율 ROE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건 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그 회전율은 떨어지고 슬픈율은 상승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아까 그 재고자산 그 검증에는 투명하다고 느꼈는데 이 경영평가 지표로 볼 때는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거를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한다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재료 매입 내역을 보면은 2조 5천억이나 돼요. 이게 연결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내는데 비율만 좀 어느 정도 인정해 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수산물, 소스 등의 원재료, 옥수수 등의 원재료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상품은 없죠. 상품 비중이 3분의 1 정도나 있는데 어쨌든 12.9%인데 그 원재료 비율이 42.1%를 적용하면 5.4%가 상승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아까 올라갔어야 된다는데 내려간 거다. 이렇게 돼서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 제 생각에는 그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 가격 추이가 오히려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품 매입 가격도 좀 공시를 해줘야 비중 이런 거 매입 비중해서 가중 평균을 해야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1, 2차 매입 가격 추론은 가격 하락을 이게 했는데 저는 이쪽이 더 신뢰를 줘요. 매입 가격 분명히 하락했을 거야. 그런데 상승한 거로 나오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상승했을 거야. 그런데 가격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업이 공시를 한다 뭐 한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그게 과연 맞아?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 경영성과가 옳은 거야? 이런 거를 해볼 때 이렇게 좀 안 맞아 떨어질 때 과연 어느 데이터, 재고자산 데이터가 정확한 거냐? 아니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나 그 판매 가격의 추이를 정확히 제시해 준 거냐? 거기다가 단순 평균 가지고는 또 안 되죠. 상품 가지수가 많으니까 판매 제품도 그 매출 비중 또 원재료는 매입 비중 상품도 매입 비중 이런 거로 해서 계산을 해봐야 이게 진짜 남았다 안 남았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공시를 한다 그래도 이런 거를 봐서는 신뢰를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거면은 제가 그 슬럼프 분석을 하면서 참 더 좀 투명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는 그 참 왼쪽에 거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의 최우선성은 물가 안정인데 동원 FMB가 먹는 그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그러죠. 일본은 그 기업 물가 지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물가 지수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데이터를 정확히 내라고 요구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뭐 국민소득을 따라 마셨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걔네들이 아직 선진이다.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자,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전년도 진도 79.4%입니다. 3분기까지면 75% 정도 되는데 약간 더 좀 올라갔죠? 요거대로 그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측을. 요건 참고적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더하기 1 더하기 25% 산식으로 해서 한 1조 9,720 2천 아니 1조 9,710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운영비용 기준으로도 뽑을 수 있고 재료비 기준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납품 판매 단가라고 단위당 판매 단가라고 하면은 197만 원에 판되면은 12만 2,623원이 남는다. 그리고 연말까지 10.3회전 재고 회전율이 되는데 그 재고를 줄인 건 아주 매우 잘했거든요. 그래서 11회전까지만 해보자. 그러면은 2조 1천억대를 하게 되고 영업이익은 1,633억 원이 남게 될 것이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고 회전이 11회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재고 감소가 될 경우에 스루풋급 이 분석은 어떻게 나오냐. 일반적으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게 돼 있는데
동원 F&B는 약간 내려갔죠. 이익은 또 이 원가회계보다 이익은 증가합니다.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감소했는데도 재고 회전율이 전년도보다는 이게 올라갔다 하는 얘기는 재고 회전율 하락은 상품의 가격 변동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외부에서는 참 어렵지만 그래서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할 방법이 없죠. 주가는 33,00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95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0.76 상태이고요.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동원산업이 최대 주주고요. 74.38%인데 동원산업의 최대 주주는 또 김남정씨로 59.8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0.7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